그 몸살이 나서 인근 동네 의원에 갔는데 다 철벽 방어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열만 나면 응급실에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143고 전화해가지고 선별 진료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열이 제가 37도 5분가 났거든요.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죠. 어디에? 보건소에 선별 진료소.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여기에서? 없죠. 저는 갔다 왔습니다. 밤 12시에. 갔다 와야 음성을 받아야지 약을 주니까. 그래서 이만한 이쑤시개 같은 것을 콧구멍에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채취하죠. 그 다음 목구멍에다가 집어넣고 객담, 가래가 나오면 뱉어가지고 그때 한창 이게 막 검사가 밀어가지고 3일 동안 걸리는 거예요. 3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죠, 제가. 그때 제가 생각드는 게 내가 인권이 아니라 돼지라면은 구제역이라면 나는 아마 생매장 당했겠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돼지가 콜레라 구제역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산채로 그냥 포크레인으로 땅 파가지고 꿀꿀꿀 그냥 산채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권 침해니까. 아, 내가 사람이라서 살아있구나.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구나.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하는구나. 만약 돼지였다면 힘들었겠죠. 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감사하다. 그래서 부처님도 사람 모습이고 예수님도 사람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자, 3일 동안 제가 집에 있었으면서 자가격리하는 동안 저희 하우스 매니저께서 밥을 잘 안 해주다가 밥을 해주죠. 왜? 밖에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은 5학년인데 날 보면 이렇게 하고 도망다니고 이렇게 하고. 네. 한 3일 동안 저희가 경험해봤는데 바이러스 환자 걸리신 분들의 체험을 해봤는데 집에서 우리 매니저께서 이제 밥을 주죠. 저희 아파트가 19평인데 요만한 방이 있어요. 제 방이. 그래서 우리 그 와이프께서 똑똑똑 하면은 살짝 방문이 열려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밖으로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우리 와이프께서 발로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밥을 맛있게 먹어요. 한 20분간 짝짝 먹은 다음에 똑똑 하면 문이 열려요. 그럼 다시 주면은 발로 이렇게 가져가요. 그게 싱크대에 따로 격리되어 있어요. 나의 숟가락과 밥그릇이 격리되어 있는 거죠. 화장실 갔다 오면 라스 청소를 막 하는 거죠. 이 당연한 거지만은 왠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아,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죄가 있는 게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물론 이제 3일 동안 있으면서 결과 나올 때까지 그 음성이라는 거, 그 음성이라는 두 글자를 기다릴 때까지 아마 대학 수학여행 시험 합격자보다 더 많이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음성이 나왔죠. 그래서 만세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죠. 한번 겪어보니까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동선이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 어디 갔고 어디 갔고 어디 갔고.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 피해 다 주는 거예요. 연대권이죠. 다 얽히고 조직체계처럼 서로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들이 다른 사람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고 존중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버스 타시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죠. 권리와 의무가 같이 가야 돼요. 나 마스크 쓰기 싫은데 나 확진자 아니야. 기사가 쓰라고 하죠. 너네가 뭘 할게 물어버렸어요. 아니 내가 왜 마스크 쓰라고 난리냐. 나 안 쓸 거야. 그런데 국가에서 의무화 시켰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써야 한다는 거예요. 복지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복지관 휴관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생존권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권을 잠깐 배제하게 된 겁니다. 가장 기본권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본권이 충돌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이 있는데 가장 상위권이 10명 중에서 8명 확자는 생존권, 2명은 자유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존권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하는 이유가 다 생존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감사해요.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별로 없어졌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 그리고 제가 코로나 전에는 바빠서 한 달에 보통 강의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3, 4, 5, 6, 4개월 놀았죠. 그래서 건강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라는 것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 코로나 덕분에 라고 한번 생각을 바꾸고 싶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마시고 코로나 덕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기를 기회로. 자, 인권교육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간적 욕구, 먹고 살고 자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A는 B에게 C를 근거로 D를 주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A는 권리의 주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십니다. 한 국가의 국민이에요. 그럼 B는 누구예요? 의무를, 국가죠. 그래서 국민은 국가에게 내가 뭐예요? 야수노인복지관의 종사의 근거로 또는 복지관의 이용자의 근거로 또는 국민의 근거로 D, 권리의 내용, 권리 침해받았으면 권리 구제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홍수가 위험이 있거나 또는 홍수가 나서 재난특별지원법이 되었으면 건의할 수 있겠죠. 내가 충분히 국방의 의무와 교육과 근로와 납세의 의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낸 세금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형평성 있게 받을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PPT를 보게 되면 아마 지금 주무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근데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고 가장 우리나라 법 중에서 상위법, 헌법이죠. 예,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인권적인 문구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죠. 행복을 추구할 뭘 가집니까? 권리를 가져요. 국가는 뭘 합니까? 침해하지 않고 뭘 줘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권리예요. 국가는 의무예요. 만약 복지관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용자가 욕을 막 했어요. 어르신이 누구한테? 우리 직원한테. 야, 이런 심각한 게시판, 이런 수박 시간 거니까 욕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가 나는 복지사분께서 어르신! 똑같이 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이거 보시면 요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의무를 집니다. 자, 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사례가 나와요. 법원 공무원 정모 씨하고 실제로 민원인하고 전화하시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욕설을 주고받아요. 욕한 사람은 먼저 민원인이. 근데 법원 공무원 정모 씨가 너 한번 해보자는 거냐? 할 때까지 가서 서로 싸웁니다. 근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판결 나오죠. 법원 공무원 정모 씨에게 인권교육을 권고한다. 자, 공무원은 국민에게 친절하게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진정인이 먼저 반말과 욕을 했다는 이유로 똑같이 공무원이 대응한 것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게 헌법시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한 유사한 내용으로 인해가지고 법원 공무원 정모 씨에게 인권교육을 권고한다라고 나온 사례입니다. 판례. 그러면 화가 난 공무원께서 나는 종사자는 공무원은 인권도 없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용자의 관계에서. 당신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복지관에서 직원분들께서 우리 종사자로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용자분께서 술 먹고 오셔가지고 야! 내 나이가 어때 손을 잡아! 업무집행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용자분들께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인권이란 말이 사이가 좋을 때 나올까요? 사이가 안 좋을 때 나올까요? 연애할 때 인권이란 말 나올까요? 이혼할 때 인권이란 말 나올까요? 네, 사이가 안 좋을 때, 이혼 얘기했을 때, 갈라질 때, 퇴사할 때, 입사할 때가 아니라 퇴사하거나 뭔가 빠이빠이 할 때 인권이란 말 나와요. 법대로 하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잘 꺼내지 않지만은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마지막 최후의 카드가 인권이죠. 근데 사실은 법 없이 사는 사람, 인간의 권리를 꺼내지 않는 사람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되겠죠. 법과 원칙과 인간의 권리.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지키니까. 예. 자, 그래서 국가인권법 제2조 1호에는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법률 보호의 원칙과 그 다음에 국제법과 관련해가지고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자유의 권리를 인권이라고 법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 평등, 참정, 청구, 사회 이렇게 나와 있죠. 기본적 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마다 기본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우리는 한 예로 성매매가 성을 돈 주고 사는 매매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이죠? 그런데 합법인 나라가 있어요. 우리 진주 스님이 어디일까요?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덜란드. 잘 아시네요. 히딩크의 나라이기도 하지요. 그 나라는 자원봉사센터에 섹스 자원봉사가 있어요. 우리가 봉사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말법 봉사, 모욕 봉사, 가사 지원 서비스, 그렇죠? 근데 그 나라는 섹스 봉사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문화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법 또한 나라마다 국가마다 또 시대에 따라서 관습법과 성법 또한 다릅니다. 거기 안에서 인간의 침해 또한 인권 침해 또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한 10분만 더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예, 힘들 아시니까. 자, 이 중요한 겁니다.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로 할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입니다. 요 세 가지의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런 거. 이건 뭘까요? 안전이 위협되는 것. 전쟁 같습니다. 국민의 자유권을 잠시 구속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방의 의무, 지금 남자만 군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분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김치가 의무는 없지만 전쟁하게 되면 다 동원돼야 되는 겁니다.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그 다음 질서 유지예요. 내가 광화문 광장에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불법, 우리나라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되지 않은 불법 집회가 광화문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질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운전과 질서를 방해하는 거예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해요? 행정력을 발동해서 해산하는 겁니다. 질서 유지와 다수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예요. 재미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어는 더 재미없죠? 네. 그래서 해석했습니다. 보편적, 그러니까 선별적, 너만 있고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너나 나나 나나 너나 다 있는 게 인권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인성이 없어요. 인권은 다 있지만 인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호 불가분, 내 인권 너한테 줄게, 양도 불가성입니다. 불가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의존되기. 여러분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의존되는 것처럼 인간의 권리 또한 서로 의존적입니다. 연관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사회권이든 자유권이든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요. 상호 불가분이고 의존적이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쭉쭉쭉 보시게 되면은 1세대와 2세대와 나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집단, 연대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가가 왕권 위주였죠. 인권이 아니라 왕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권이 없죠. 왕권 국가죠. 조선 인민주의 민주공화국.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한제국과 조선과 고려, 삼국시대에 나눴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국사 시간을 배우시면 아시겠지만은 태정태세 문단세부터 고종, 그 다음에 순종왕까지 배워왔을 것입니다. 조선왕. 그 당시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죠. 양반과 상민과 천민과 노비. 노는 남자, 비는 여자. 그걸 쫓는 사람이 추노, 정혁씨, 추노. 기억하십니까? 드라마? 예. 그래서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에헴! 이리 오너라! 하죠. 누가? 어린아이가. 양반이에요. 그러면 노비라는 어르신께서 네! 갑니다. 이게 조선시대예요. 저는 그때로 안 가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처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인권 국가가 돼야 되는데 왕권 국가가 되면은 이리 오너라 삼천풍녀가 거들고 있습니다. 왕마음이에요. 사약을 배려해라. 먹으면 죽습니다. 왕마음이에요. 근데 지금은 법에 따라서 법의 원칙에 따라서 물론 지금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라는 게 있고 사회적 신분도 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서울의 빅5병원에 모병원 갔는데 병실이 한 달 뒤에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뒤에 온 사람은 거기 병원에 누굴 높은 사람을 알아요. 신분이 높아요. 없던 병실이 이틀 만에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라는 거죠. 네. 너 누구 경찰 아니? 누구 검사 아니? 학연, 지연, 혈연 등. 네,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1세대는 우리가 왕권에서 시민적으로 프랑스 시민혁명부터 해가 미국 시민혁명부터 해가지고 정치적 권리가 중요시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권리.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한 분이 걸리면 다 걸려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연대권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5분만 더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나와있죠. 원래 제 강의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네, 오프라인은 재밌게 하는데 또 온라인이어서 이렇게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글씨를 보시면 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연대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세기에는 인권의 시대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은 크레파스 색깔을 아시겠지만 지금의 살구색을 살색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흑인분들은 검정 색깔이 살색이 될 수 있겠죠. 또 콜럼버스라는 사람을 우리는 발견자라고 배웠지만은 탐험가라고 배웠지만은 오늘날 초등학교 아이들은 침략자로 알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원주민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인디언 원주민들이 5천만 명이나 이미 그 아메리카 땅에 미국 땅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콜럼버스가 가서 발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주민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발견했다고 하면 그렇죠. 네, 이러한 내용들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 또한 색깔이 다양한 것처럼 사람 또한 인종도 다양한 겁니다. 흑인종, 학인종, 백인종 피부 색깔은 다르지만은 놀라운 것은 심장의 색깔은 똑같습니다. 자, UN 등 전 세계적으로 모여가지고 국제기구와 함께 우리가 서로 함께 싸우지 말고 함께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적으로 같이 한번 가보자. 인권 침해가 없이 말이죠. 자, 인권 감수성 보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해결하는 겁니다. 감수성인 차원에서 높은 부분들이 있겠죠. 보시면 아이부터 남자, 여자 그리고 다 안경 쓰신 분, 또 백발머리 되신 분, 장애인, 아동, 여성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선녀와 나무꾼이 있습니다. 배웠던 동화. 자,
나무꾼을 오늘날 인권교육 시간에 등장시키면 선녀도 사람이고 나무꾼도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는 그냥 봤던 동화인데 나무꾼은 어떤 사람으로 재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성폭행범. 성폭행범. 선녀가 사람이라면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했고 옷을 훔쳐갔죠. 절도범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폭행까지 되고 동의를 구하지 않고 또 스라의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엄마한테 2이 올라가고 아빠한테 하나 남았죠. 한부모 가족되었습니다. 복지관 이용자 되었어요.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도 마찬가지예요. 토끼와 거북이. 물론 그 교훈은 거북이가 열심히 근면성실해서 토끼를 자만하지 않고 열심히 가라는 동화의 교훈인데 인권적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불평등하죠. 토끼는 깡총깡총. 얘가 한 번 깡총할 때마다 이만큼 뛰는 애예요. 거북이는 엉금 갑니다. 어떻게 개랑 똑같은 출발선에서 같이 출발합니까? 인권적 관점에서 보시게 됩니다. 기회의 평등은 맞지만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았다 라는 거죠. 토끼는 토끼끼리, 깡총은 깡총끼리, 엉금은 엉금끼리 가야 되겠죠. 100m 달리기 하는데 1번 65세 이상 부림, 2번 30대, 3번 휠체어 타신 분, 4번 갓난아기, 5번 고등학교. 이거 평등할 수 있을까? 또 물어볼 수 있겠죠.